절을 올렸습니다. 절. 기독교 신자신데 말이죠. 절을 올렸다고요. 웃어주세요. 아니 이걸 제가 생방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는데 이건 저는 유튜브로만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뭐 안절부절 못하게 되더라고. 저래도 되나? 맞절해야 되지 않나? 생중계 해드렸는데 네.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과는 많이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 짧고 굵게 하는 거야. 서울시장 선거 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과를 해서 잘못한 걸 확정시켜버리는 방식. 그걸 아니라고 보고 어떤 진정성은 있었다고 보고요. 그 포스터 웹잡 하나만 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메시지는 읽어드려야지. 더 낮은 자세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의 아픈 마음, 어려움에 더 예민하고 신속하게 반응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가 지고 있으니까 저런 애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메타버스 타면서 시장도 둘러보고 못 사는 할머니 막 80, 90대신 분들 만나도 보고 이 과정에 계속 마음이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보다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디테일해진 느낌이 아니냐. 그래서 왜 그 할머니 손 잡고 이야기하고 일어서면서 잠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의에서 또 한 번 울컥하죠. 요것들이 지금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같은 지지층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이재명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들이 꼭 잘한 거야? 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 서민들 삶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뭐 부동산 가격은 올랐는데 같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국민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단순히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재명 후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 안 돼도 된다. 대통령 안 되더라도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은 많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다가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높은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는 게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일을 더 확실하고 더 많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어떤 숫자로 이겨야지만 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변화. 새로운 민주당으로 뭐 거듭날 것이다. 이 말은 민주당이 지금부터 나오는 뭐 메시지나 입법 과정이나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등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첫 번째 방법은 개혁 입법 빨리빨리 추진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 개혁 입법이라는 게 민생 개혁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진되면 진짜 이재명이 후보만 돼도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같은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딱 선언한 거죠. 절을 하면서. 그래서 내 진심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윤석열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중도에 계시는 분들도 최근에 분위기를 보니까 제 주변에 중도들이 있어요. 일부러 사귀어놓은 중도들. 정치 잘 모르는 중도들. 물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물어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지. 대장동은 좀 찝찝하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재명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 이런 정도 이야기까지 나와요.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더라. 근데 그게 결국은 여론조사로 나타날 텐데 그 이야기 이따 하시고 이재명 후보가 댓글 보느라고 새벽 2, 3시까지 잠을 안 잔다고. 후보님 아니대요. 그래요. 거북목 때문에 어떡하려고. 거북목이 아니라. 아니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최소한 사람이 6시간 이상은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4시간만 자도 괜찮아. 그거 쌓이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최소 6시간. 건강이 진짜 제일 중요한데 건강 해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제 유튜버 번개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빠른 회복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잔대요. 그러니까 한 틈만 나면
그 수행 일정 중에도 틈틈이 자기 때문에 밤에 이게 자는 게 남들만큼 다 풀 시간으로 자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새벽 2, 3시까지 이렇게 댓글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더 가열차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미래 이유는 대통령이 댓글 사찰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본인이 매일매일 진짜 빡빡한 일정을 네.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어쨌든 이게 읽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 정치적인 정책 아이디어도 얻는다고 하니까 참 좋긴 한데 건강은 좀 생각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새벽 3시까지 안 주무시는 건 큰일 날 일이세요. 그 심심하시면 저한테 톡하시면 되는데 그냥 나도 그 시간까지 안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농담으로 드리던 말씀드리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도 바쁘기도 하거니와 댓글 잘 안 보려고 노력하거든 일부러 멘탈이 무너질까 봐. 예. 악플 같은 멘탈을 무너질까 봐 댓글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최근 포털의 분위기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층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막 댓글 달면서 분위기 띄우고 있는 게 보이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새날 같은 유튜브 댓글을 본다기보다는 뭐 보시기도 하겠죠. 근데 본다기보다는 이 양반은 중립지대에 가서 보는 거예요. 맞아, 그럴 청년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보수 커뮤니티 가서 저 이재명입니다 하고 글 써버리는 거예요. 인증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제가 월요일 날이었던가 방송에 그쪽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가 접속해서 글 남겼다는 소리를 듣고 접속했고 쓴 글을 우리가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강남 40대. 강남 40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밑바닥에서 지금 이제 하루에 1000표씩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으로. 예. 실제로 그 조선일보보다 댓글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댓글을 그 글을 남긴 적이 있었잖아요. 클리앙 댓글이 조선일보 니들보다 낫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썼던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썼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 커뮤니티의 성향이라던가 내용들은 다 섭렵하고 있다고 봐야죠. 저 정도 워딩이 나온다는 민주당 일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좀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대통령 후보가 직접 그렇게 이렇게 실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현장 감각을 잃어버리면 정치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장점 중에 이제 최고의 장점은 그 살아있는 현장 감각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이 되면 그 현장의 목소리를 걸려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죠. 하지만 현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는 리더와 그 방법 자체를 모르는 리더는 그 밑에서 스텝들이 수행할 때 방법이 이게 일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하고 접촉하고 있는 그 실무 스텝이라고 해서 그 리더한테 장난을 못 치는 거거든요. 리더의 역량이 그 정도로 뛰어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실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그냥 그 방법 그대로 잘 한다고 하면 되지. 예. 그걸 뭐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안 해도 다 알아서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은 날이었죠. 윤석열은 그 2분 짜장 그리고 김종인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막 현장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유수한 언론사가 초청하는 행사는 나가요. 마지막에 나가. TV조선에 했던 행사도 그렇고 아마 수요일 날은 중앙일보 주최 행사 한번 나갔었죠. 네. 거기 나가서 뭔가를 하긴 해. 근데 이재명 후보가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 기자들 모아놓고 하는 공약이 디지털 국가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깔아놓은 어떤 디지털 인프라, 인터넷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그거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디지털 관련해서는요. 이게 윤석열은 지금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지금 지압 바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재명 후보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약도
후보가 자기 일정한 결을 유지해야 돼요.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후보가 정확하게 공약 자체를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 공약도 보면은 언론이 참 정말 여우가 아니라 나쁜 게 뭐냐면은 이런 공약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냈잖아요. 어제 어떤 언론인가 JTBC인가 그랬는데 세부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도 이렇게 확실하게 윤석열하고 차이가 나는 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재명 후보는 내가 성남시장 할 때 이 일을 했고 그걸 발전시켜서 경기도에서 이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맥락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한테는 그게 없는 거죠.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아직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결국에는 법과 원칙대로 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정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내가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낯설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 너무나 자신이 해왔던 일과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아, 당연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발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럼 후보가 다 말하리? 하나하나씩 얼마 230원 들고요. 이렇게 하리? 발표한 내용들이 대략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디지털 영토 확장이 주요 모토죠.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의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영토, 디지털 영토. 이제 예전 같으면 경제 영토, 한국의 예. 기업들이 얼마큼 많이 수출하고 하는 이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디지털 영토 확장. 국가의 땅덩어리는 작아도 실제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 아닙니까? 예. 이거를 근데 중화공업을 해서 이거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영토를 넓히게 되는 건데 그냥 굳이 읽어드리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5G, 6G 물적 인프라 구축, 이들의 연결성 강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 타워를 지정해서 과잉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등 법제도를 완비하고 신구 산업 간 갈등 조정할 대통령 직속기구 상설화, 그리고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하고요. 농수산업 부활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접목 그린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요.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서 기존 해외 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고요.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 활성화, 다음에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 지원 이런 것들이 쭉 그 공약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일본이 옛날에 그랬었거든. 일본이 경제가 부흥하면서 일본이 그 후진국들에 엄청 돈 쏟아부어가지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고 예. 그 후에 중국이 그랬고요. 한국이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디지털 대전환 공약, 그러니까 정책 약속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남북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IT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글로벌 허브 중에 한 군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어떤 중요한 그 거점 인프라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게 남북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 앞으로 평화가 지속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글로벌 자본은 항상 한국에다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디지털 시스템이든 뭐 어떤 다른 물건을 만드는 그 공장이든지 간에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남북 관계 그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이 디지털 대전환 이 약속도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재명, 천재명 그런 이야기도 있대. 별명이 그 활명수가 아니고 재명수라고. 마시면 다 속 시원하다고.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잘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맞아. 기대 이상이에요. 정말 메시지 잘 내고 공감력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왜 했겠습니까? 저한테 표주 세우라고 저런 게 아니라 정말 죄송했다. 지금부터 잘하겠다. 그렇다고 뭐 단지해갖고 혈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 처신 변할 사람 아니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민주당 꼰대짓 그만하라고
청년 선대위가 출범하는. 이건요 좋습니다. 셀프 디스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호감이에요, 호감. 여기 뒤에 보면 그 민주당 꼰대지 그만해 위원회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 뭐 다이너마이트 이건 좀 표현이 좀 약간 좀 구태스럽긴 한데 이런 BTS의 거죠.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효과를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렇겠죠. 음. 예, 예. 이런 측면은 지금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찢 밈 예, 예. 그런 거는 약간 비슷한 건데 사실은 사실대로 음. 그게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단어라면 인정해버리고 또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런 예, 건 좀 예, 비슷한 예. 거예요. 민주당 꼰대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미안하다 꼰대여서 인정.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민주당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최고 꼰대가 꼰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저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갤럽 머니투데이 여론조사를 이제 수요일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오던 갤럽의 대선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조사가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물주가 없었어. 협찬이 없었다고. 후원이. 물주가 없어갖고 갤럽이 이제 계속 내고 있었죠. 수요일날 머니투데이가 갤럽을 물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도 그 지난주에 NBS 여론조사랑 좀 대동소이하고 이번에 KSOY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딱 붙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7.1, 윤석열이 38.4인데 윤석열은 3.3%가 떨어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4.7%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3% 차이로 지금 딱 붙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 여기 유선이 11%가 섞여 있는 거예요. 10%가 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선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거 알잖아요. 예. 만약에 다 유선이었으면 다 무선이었으면 뒤집었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마저도 그 2분 짜장이 다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빙으로. 저는 예. 내일 나오는 MBS 여론조사를 좀 기대합니다만, 근데 그게 우리 기대치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MBS 여론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하잖아요. 근데 매주 돌아가면서 해요. 4개 여론조사 개에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고. 근데 저는 이제 12월 초부터 나오는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를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이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 그러니까 선대위가 만들어지기까지 아직도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캠페인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그 컨벤션 효과 더하기 공중 플레이만 계속 하면서 그 지지율을 지금 그냥 붙잡고만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선대위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에서부터 점점 다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효과가 날지 저는 윤석열이 최선을 다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똥보를 차고 다닐 거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게 진짜 지지율일 거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다 합쳐봤습니다. 권순정 실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내일 다시 MBS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여론조사 방송을 하겠습니다만 이 표를 보시면 다른 거 볼 게 없고요. 그 11월 셋째 주 여론조사 5개 평균 그리고 이번 주 여론조사 7개 조사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근데 그중에 그 PNR이라든지 여론조사 공정 같은 경우는 너무 튀어서 좀 뺀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수 언론은 포털에서 그걸 띄우느라고 개념이 없지. 막 10몇 % 차이 나는 거. 다른 건 볼 건 없고요. 평균을 내봤는데 일단 밑에만 한번 볼게요. 밑에 11월 셋째 주 5개 여론조사 평균을 냈더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평균 9%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이번 주 평균은 여론조사를 7개가 나왔는데 5% 차이가 났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동응답이 보수 쪽이 좀 유리하고 그리고 전화면접은 좀 보수 쪽이 조금 더 덜 나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전화 면접에서는 2% 차이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자동응답에서는 7% 차이, 합쳐서 평균이 5% 차이로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태. 이것 말고도 디테일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방송 더 다 들어오셔야 되니까. 계속 추세가 좁혀지고 있어서 제 기대는 어쩌면 목요일 날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거기에는 윤석열의 2분 짜장이 포함된 여론사. 그날 이거 하루 종일 포탈을 뒤흔들어 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그러면 지금의 이 깔딱고개를 좀 즐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사실 독주를 했으면 재미도 없고 역전 드라마를 쓸 겨를도 없었을 텐데,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이 딱 쇄신의 기회가 돼서 선대위를 재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의 만약에 이렇게 재구성하지 않고 그냥 쭉 갔었더라면 지지율이 계속 좋아서 예. 그랬으면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그게 신의 뜻이에요. 네. 내가 여론조사를 보수층만 받게 해서 이재명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 정말 좋은 나라 만들려고 정신 바짝 들게 지지율을 한 2주 동안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 신의 뜻입니다. 선대위 정신 차리라고. 근데 그 모든 게 다 지금 이재명의 선대위, 이재명의 민주당이니까 네. 같은 의미죠. 자, 근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호철 전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 이분이 한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이재명 후보는 정말 매력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버금갈 만하다. 그 뒷장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린 거. 가난을 겪은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남을 밟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노 전 대통령과 같이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곁에서 사는 삶이다. 그것이 이재명의 삶인데, 그런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평가할 만하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만큼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친노 친문 진영에서 아주 일부, 내가 봤을 때 한 2, 3%? 이런 사람들이 아직 이재명 후보한테 마음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호철 수석은 우리가 전에 한번 오거돈 시장 만들 때 부산 내려가서 한번 봤죠. 사석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캐릭터냐면요. 권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뭘 시키고 뭐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고 그냥 시골에 사는 게 꿈인 사람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지만 그 후로 어떤 공직도 안 나가잖아요. 다른 삼철과는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정말 매력적인 이 사람인데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이야기를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인터뷰도 해외 오지에 여행 갔다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프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볼까 자꾸 자기 이름을 흘리는 그 모시하고는 굉장히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가난을 겪은 사람의 두 부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남을 밟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곁에 서는 삶이었는지,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소년 시절에도 본인의 집이 정말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락을 하나 더 싸달라고 해서 다른 친구 것까지 챙겨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웹 자서전을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예, 새날 패밀리라고 있어요, 채널. 거기 구독 좀 지금이라도 좀 해주시고요. 그 도시락 싸가는 거 있잖아요. 어쩜 나랑 그렇게 똑같니? 동호야, 나동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갖고 도시락을 못 싸와. 그럼 내가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갔어요. 와. 반성합니다. 저는 저 혼자 도시락 5개 싸갔다는데. 그러면 그 도시락을 싸다가 주면 그 친구가 돌면서 반찬들을 가져옵니다. 같이 나눠 먹었던 생각이 나요. 밥이 굶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안 굶고 5개 다 먹었습니다. 어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정말 만약에 똥파리라든지 국민의힘 세력에 악마화가 없었다면 진짜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나쁜 사람 이미지를 더 씌워서 막 부인도 때리고 막 대장동에서 막 700억 원 가져가 버리고 막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그 도시락 2개 그 일화에서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전태일이었거든요. 전태일 편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공들이 이제 15살, 16살 정도밖에 안 되는 여공들이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니까 그 버스비로 풀빵을 사서 주고 이제 자기는 밤새 걸어가는 그런 일상들이 나오거든요. 아, 저랑은 진짜 다르네요. 예, 저도 저는 다르네요. 저는 숨겨놓고 먹었는데. 도시락 5개 혼자 다 먹었는데. 그랬어요? 예. 아니 기숙사에 있을 때도 엄마가 캔 커피를 한 박스 사줬는데 예. 애들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이불 밑에 숨겨놓고 혼자 마시고. 이렇게 자기 디스라면 허감이 되는 거야. 민주당 꼰대짓 그만해라고 민주당의 청년들이 이야기하면 예. 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원래 그런 거지. 저는 그 인간 이재명을 읽고 참 저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어린 시절 성적표가 나와요. 굉장히 미미하시더라고요. 저는 성적표가 우수 막 이런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갔잖아요. 초등학교 성적표가 뭐 그리 영향이 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웃자고 얘기했는데 또 왜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서울대 갔구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정말 재수없는 건데. 자,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럼요. 근데 내가 그래 항상 하는 얘기야. 나는 뭐 걱정 인형인데 대통령 되는 건 걱정 안 해. 근데 생각보다 개혁이 미진해서 또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잘할 거라고 믿지만 이런 상황까지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은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지율 지금 사실상 골든크로스 상태다. 뭐 바닥민심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구장에서도 그때 징조가 있었지. 사람들이 좋아서 후보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 몰려들고 지방 내려가면 환영 일색이고 즉석에서 그냥 원고 없이 연설 쫙 하고 최고의 이상형인 정치인이 나타난 거예요. 밑바닥의 어떤 느낌도 알고 가난해 봤으니 가난한 사람이 어떤지 알고 할머니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가난했던 것 때문에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만 따뜻하면 돼 하고 있겠습니까? 뭔가 더 관심을 보이려고 할 거고 네. VIP의 관심사항은 법과 제도로도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이 더 움직이게 만들고 그건 기본이겠죠. 좋은 나라 만들려면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법과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탈바꿈 해야 되고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인간적 매력부터 시작하는 거다. 인간의 공감력부터 시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